수급 흐름이 개선되면서 모처럼 시장 큰 폭으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속성인데요. 반등의 연속성이 가능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의 김현봉 연구원 두 분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알코아 2년 만의 분기 손실입니다. 알코아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분기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예상되었던 내용이고 알코아 주가는 오히려 반등했습니다. 4위 키워드는 독 메르켈 IMF 라가르드 오늘 회동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정상 간의 긴급 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메르켈 총리와 라가르드 IMF 총재가 독일 베를린에서 비공식 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위 키워드는 정치 테마주 하루 만에 반등입니다. 어제 급락했던 정치 테마주가 대부분 하루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테마주 흐름에 대한 대응 전략을 알아봅니다. 독일, 프랑스 정상회담, 사실 큰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정도 수준이었고요. 주요 내용은 3가지 정도였습니다. ESM, 유럽 재정안정기금이죠. 도입 시기를 조금 더 앞당기자는 내용하고 신재정협약 1월 말까지 논의를 마무리 짓자는 얘기. 또 금융거래세에 대해서 독일은 그동안 계속 반대였었는데 총리의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요. 3가지 정도 외에는 뚜렷한 내용은 없고요. 물론 이제 시장이 별로 기대는 안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증시도 큰 폭으로 빠지진 않았고 오히려 유로화는 소폭이지만 좀 반등하는 양상도 나타났는데요. 이학영 위원께서 유로존 상황, 글쎄 회담 결과 이런 부분 포함해서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그 회담의 주요 내용 나왔지만은요, 일단 기대 자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요, 실망하는 것도 실제로 별로 없다라는 정도. 어찌 보면 좀, 냉소적인 반응이 미국 투자가 사이에는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하여튼 자기네끼리 미국의 경제 지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경제 좀 회복되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을 갖는, 분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최소한 투자 전략가들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이 정말 피부로 느끼는지는 알 수가 없는 노릇이고요. 이제 문제는 유로화가 되겠는데, 물론 유로화가 오늘 조금 반등했지만은요, 유로화가 추가적으로 하락적으로 쓰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그 생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2군데 정도의 어떤 발표문을, 자료를 인용해 보겠는데요. 쇼트 힐스 캐피탈이라는 자산 운용사가 있는데요. 그쪽에서는 여태까지도 유로화를 계속 팔아왔다고 합니다. 그럼 달러를 샀는데요. 즉 유로화를 쇼트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앞으로도가 더 문제라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네가 그쪽으로 베팅하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은요. 최근에 나온 독일의 경제 지표가 별로 안 좋았죠. 독일의 공장 주문이 급감한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 확인하셨을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다 보니까 미국은 언젠가 또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 그러면 달러가 강해진다. 이런 쪽에서 본다 그러면 유로화는 추가적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갈 쪽이 여전히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일단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소시에트 제너럴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1.27달러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요. 만에 하나 1.16달러까지 만약 훼손되면은요, 1.19달러 가는 건 시간 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최근에 어떤 유가의 유로존의 유로화의 하락은 일시적인 외부 충격에 의해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어떤 펀더멘털이라든가 어떤 추세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추세가 쉽게 꺾일 일은 아니라는 것. 혹시 유로화를 바탕으로 무역하시나 이런 분들 외국의 어떤 투자 전략가들의 시각 참고하셨으면 하겠습니다. 독일, 프랑스 정상회담 기대감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감도 크지 않고 이학영 위원께서는 이제 냉소적이다 이런 반응을 좀 말씀해 주셨고요. 문제는 좀 유로화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펀더멘탈 상으로도 유로화의 약세가 좀 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테마주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 어저께 급락했었는데 하루 만에 다시 시세 회복하는 그러니까 좀 어떤 이 투기적인 흐름을 당국에서 제어하기가 좀 버거운 점 이런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테마주 당연히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좀 최근에 움직이는 테마주들이 지나치게 투기적인 건 사실이고요. 테마주를 고르더라도 일단 펀더멘털이 되고 실적이 되는 이런 테마를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성장성 이런 걸 감안해서 좀 테마주를 골라야 되는데, 김현봉 연구원께서 이제 그런 쪽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이제 오늘 CES 이제 개막되는데, 그 관련주들 추가적인 모멘텀이 가능할지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최근에 방송을 하면서 참 테마주를 좀 많이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시장의 퀄리티가 낮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뭐 대형주가 뭐 수급이 좋고 뭐 강세면은 그쪽을 볼 텐데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 모멘텀을 찾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CES 관련했을 때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라스베가스에서 뭐 아마 개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음성인식 관련주들이 있을 겁니다. 디오텍이라든지 뭐 블루콘, 브리지텍, 파인디지털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일단 기대감에 의해서 먼저 움직였다는 측면에서 오늘 개최가 되잖아요. 그래서 모멘텀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단기 제로 노출로 보기 때문에 좀 단기로 접근하신 분들은 좀 차익 실현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겠고요. 두 번째로 볼 테마는 뭐 역시나 좀 실적이 되는 테마가 마땅치는 않습니다. 그 전주인가요? 그 올해 이슈가 될 만한 뭐 여러 월말 일정을 말씀을 드렸고, 뭐 그중에 오늘 같은 예를 보면 그 여수에스포 관련주도 뭐 좀 급등을 하고, 그래서 좀 시장에 어떤 좀 모멘텀을 찾려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은 좀 실적이 되는 건 역시나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는 테마 쪽입니다. 뭐 굳이 테마라고 말씀을 드리긴 애매한데, 모바일 오피스 쪽, 인프라웨어와 한글과 컴퓨터 이 두 종목을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인프라웨어는 최근에 뭐 단기간 좀 기간 매도가 나왔긴 했습니다만 앞전에 매수를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에서 역시나 동반 양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단기 모멘텀은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3가 나오는데 1분기 내에 출시가 되는데 이때 당사의 폴라리스 오피스 채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디오텍 인수로 경쟁력을 확보를 했고 또 최근에 군전적인 뉴스가 있었죠. 중국 최대 통신업종인 파이 회사의 폴라리스 오피스를 계약을 출시를 해갖고 삼성, LG, HTC, 뭐 하웨이 이렇게 좀 매출처가 상당히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이고요. 두 번째로는 뭐 아시겠지만 한국과 컴퓨터입니다. 12월 달 들어서 기간 매수가 뭐 캐파가 작으니까 많이 들어오진 못하는데 한 8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싱크프리 클라우딩 및 모바일 공선장이 기대가 되고 국내 오피스 MS가 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2008년도 17%에서 작년에 20% 정도 나왔는데 이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FTA가 체결이 되면서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락세이고 기업이나 개인 부분에서도 어쨌든 이쪽이 불법 복제가 좀 줄어드는 부분인데 일단 두 종목의 올해 예상 실적을 좀 체크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프라웨어는 영업이익이 한 23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매출이 또 다변화됐기 때문에 좀 증가를 할 것 같고요. 뭐 결론적으로 스마트폰 확대가 되면 자동으로 증가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전년 대비 EPS 증가율 한 49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한 13배 약간 안 되는데 워낙 좀 IT 쪽이고 해서 좀 성장성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추가 프리미엄을 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뭐 작년에 장사도 잘했고 올해도 한 250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되고요. 단기 순이익명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한 30% 이상 증가가 되고 PER이 최근에 좀 많이 급등을 해서 15배 정도 됐는데 이 종목도 뭐 추가로 좀 더 올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저는 테마 쪽을 보면은 역시 뭐 삼성과 관련된 또는 이 스마트폰과 관련된 이쪽이 좋기 때문에 이쪽을 보는 거고요. 나머지 테마주들은 전주에 뭐 일정의 말씀을 드렸으니까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매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뭐 CES 관련주 일단 뭐 재료 노출로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모바일 오피스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뭐 모바일이 컴퓨터 기능을 완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오피스 기능이 이제 반드시 추가가 돼야 되고요. 그런 개념에서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 인프라웨어, 한글과 컴퓨터 두 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한중 FTA 협상 절차 착수입니다. 최근 중국 모멘텀이 살살 살아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뭐 중국 증시도 지금 그 상해 증시도 강세를 연이틀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일단 뭐 중국 춘절 효과, 그다음에 소비 진작책 뭐 이런 거에다가 더불어서 M2 증가율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통화 정책도 이제 변하는 게 아니냐 좀 이런 기대감도 있고요. 한중 FTA 국내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뭐 한중 FTA 먼저 좀 얘기를 꺼내보겠습니다. 뭐 국내 뭐 검토 절차에 지금 착수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빠르면은 상반기에 된다고 하고 뭐 더 늦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도 하고 있고요. 이학년 의원께서 글쎄 한중 FTA 뭐 시장의 모멘텀이 될지 그런 부분 말씀해 주시고요. 업종별 영향력도 좀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결론부터 제 생각을 전해드리면 한중 FTA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한다는 것이 이제 협상을 시작하는 절차를 3월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것인데요. 뭐 중국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제 여태까지의 그 한EU나 한미 FTA 쪽에 보면 대부분의 우리나라 수출 구조를 갖고 있는 산업체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죠. 그렇지만 지금은 얘기가 많이 다릅니다. 지금의 그 한중, 특히 일본까지 하는 FTA에 가장 먼저 하려는 나라는 지금 중국이 가장 먼저 좀 하려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여론이 이렇게 썩 좋을지 안 좋을지는 저는 뭐 자신의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보다 물론 산업의 어떤 경쟁 구도가 높기 때문에 첨단 제품들이 많고 기술력이 상위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어떻게 좋을지 모르지만은요. 그 한중 FTA가 뭐 장기적으로 가는 거지 몇 년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산업계 반발이 만만치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농산물 쪽은 뭐 당연히 뭐 지금 피해가 뭐 지금 한미나 한이 한칠레와는 뭐 유가 다르게 많이 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뭐 기정사실이죠. 수출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라든가 첨단 IT 같이 경쟁 구도가 경쟁력을 확실하게 중국 대비 갖고 있는 것은 무조건 좋아진다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웬만큼 지금 좋다고 수출이 잘 된다고 하는 것들은 몇 년 후, 5년 후, 10년 후 보면 중국과의 경쟁력 자체, 품질 경쟁력 자체가 없어진다 보면 바로 다시 우리나라한테 넘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들이 뭐 매우 많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중 FTA는 결론적 큰 틀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전 악재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기본적인 저 자신의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굳이 좋다 그러면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자동차나 첨단 IT 계통은 분명히 호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굳이 따지자면 분명히 좋아지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도 일주일에 뭐 800편의 한국과 중국과의 비행기 왔다 갔다 하는데요. 중국이 당연시 요구하는 것이 이제 비자 쿼터 확대. 우리나라가 미국과 협상할 때 우리나라 비자 면제 얘기했던 거나 똑같은 거를 중국이 이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죠. 훨씬 많은 인구가 왔다 갔다 할 것이고요. 그것은 중국에서 일관되게 중국과 한국과 일본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 교류가 지금보다 배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크죠. 당연히 항공 관련주, 여행 관련주, 호텔 관련주, 카지노 이런 쪽은 분명히 호재가 된 것이 분명하지만은요. 큰 틀에서 보면 만만치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중 FTA 만약 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장기적으로 호재로 보기 좀 어렵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도 이제 뭐 경쟁력 있는 게 자동차라든지 첨단 IT, 항공 그리고 서비스 분야 이런 분야 정도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시각을 달리해서 이제 중국 모멘텀 자체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어제 일요일날 발표를 했죠. M2 증가율 발표를 했었는데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위안화 신규 대출도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중국 정책 스탠스 변화로 좀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어제 오늘 상해 증시 어제 뭐 3% 가까이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도 1%대 반등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연초에 사실은 중국 모멘텀 기대를 했었는데 별로 그렇게 시원치는 않았었고요. 이제부터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김현병 연구원께서는 글쎄 지금 중국 모멘텀 좀 기대를 해도 좋다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12월 달 M2 중가율이 뭐 6개월 만에 반등을 했고요. 전월 대비해서도 신규 대출이 뭐 6천억 위안 상회를 했는데 어제 반등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M2 중가율이 좀 개선이 되면서 좀 지준율 인하 쪽, 긴축 완화 스탠스가 좀 있지 않겠느냐.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원자범의 총리가 증시 활성화를 코멘트를 했었죠. 상장이라든지 폐지 제도를 좀 개선을 하자. 차스닥에 보면 중국 기업의 상장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워갖고 이거 좀 활성화하자. 그래서 일단 증시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된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러니까 MS 목표치가 원래 M2 목표치가 원래 16%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14%가 하회했기 때문에 긴축하기보다는 완화 쪽에 일단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 지금 단기 자금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춘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는데 한 4,700억 위안 중에서 단기 대출 4,700억 위안인데 중국인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를 사더라도 현금을 갖다가 이렇게 사는 그런 습관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달 말에 있을 춘절에 대비해서 아마 단기 대출이 많은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그래서 하나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춘절 전후로 유동성 부족을 막기 위해서 인민은행이 추가로 조금 인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두 가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직 좀 단기적인 어떤 투수성인 것 같고요. 스탠스 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의 장세 흐름을 살펴보면은 유로존 악재를 미국 쪽에서 상쇄하고 있는 양상인데 중국 모멘텀이 아직은 조금 판단하기에는 좀 성급한 감은 있지만
모멘텀이 되살아날 경우에는 역시 뭐 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1850선 회복 시도입니다. 오늘은 뭐니 뭐니 해도 수급의 힘입니다. 뭐 수급으로 인해서 뭐 시장이 상승한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5일 만에 유가증권 시장 반등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뭐 큰 폭으로 상승한 건 좋은데 문제는 연속성인데요. 이학년 의원께서 글쎄 뭐 반등의 연속성이 가능할 거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전체적인 전략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전 연속성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가 올라가는 것 그리고 최근 이틀 동안 주가 빠진 것은 바로 프로그램 매도가 엄청 나왔다면 다시 프로그램이 매수가 또 많이 지금 이미 이 시가 현재 4,400억이네요. 이 정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 주가 등락에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영향이 있건 없건 간에 이번 주 목요일까지 옵션 만기까지 어떤 기계적인 영향은 뭐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렇게 쏠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혹시 또 뭐 내일 30포인트가 오르고 한 30포인트가 떨어지는 간에 그것 때문에 좋아해서도 안 되고요. 반대로 떨어질 때 너무 심각하게 우울하게 생각하셔도 뭐 그 주식에 대한 재테크도 문제지만 건강까지 해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까지는요.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자체가 좀 안 좋다는 기본적인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선, 즉 손절 라인은 좀 느긋하게 1770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뭐 20-30포인트 떨어진다고 지금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식 비중은 70에서 80% 그리고 시장에 바람이 있다는 누가 뭐래도 최근에는 유로화의 움직임, 그에 따른 외국인의 방향성이 아닌가 싶네요. 네, 뭐 시장 방향성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뭐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시장 방향성이 좌우되고 있기 때문에 연속성 참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장세 양상을 보면은 역시 뭐 전형적인 반등, 낙폭 과대주가 많이 올라오는 게 이제 반등인데 정유주를 비롯해서 뭐 낙폭 과대주 반등이 좀 돋보이는 양상인데요. 김현봉 연구원께서 그 낙폭 과대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전략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 또 뭐처럼 만에 나흘 만에 좀 반등을 하면서 일단 낙폭 과대 위주로 반등을 보이는데요. 근데 일단 제 관점은 그런 겁니다. 저 PBR 쪽보다는 저 PER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좀 반등하는 업종들 보면 올해 실적 전망치가 계속 하향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뭐 밸류에이션, PBR 관점으로 논하고 낙폭과대면서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겠지만 역시나 좀 들고 갈 수 있는 기간면이죠. 턴 면에서는 역시나 IT라든지 또 자동차 쪽이 맞는 것 같고요. 또 이번 달에 중요한 것은 역시나 미국의 실적 시즌 돌입이 됐고 국내 기업도 이제 삼성전자 일단 큰 굵직한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고요. 또 넷째 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실적이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피크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일정을 조금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1월 말에 역시 예정된 게 25일 전으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내수 판매가 부진했지만 4분기 때 다시 한번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만큼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도 강화되고 있고요. 기관의 매수도 강화되고 있고 또 말입니다. 삼성전자는 뭐 이미 발표를 했고 LG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삼성전기, 뭐 기타 조선업종이 있는데 역시나 뭐 말로 갈수록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비롯한 현대차 그룹과 IT 후발주들의 마지막 반등이 있을 것 같고요. 해외 쪽 일정을 보면 이번 주에는 쉐브론의 실적 발표가 있죠. 12일 날. 17일 날에 웨스파고라는 시티 있는데 말쯤에 한번 보겠습니다. 19일 정도 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IT 쪽과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24일 날은 애플이라든지 맥도날드, 듀퐁, 야후 그리고 거의 말로 갈수록 포드라든지 엑스모빌, 마이크로칩 실적 발표가 있는데 대략 일정을 보면 현대차 그룹이 국내 기업의 마지막 좀 어닝의 피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 쪽도 역시 미국의 4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아는데 소재업종, 그러니까 화학이라든지 이쪽 철강이라든지 이쪽 소재업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닝 시즌에 기대감이 유효할 것 같고 시장 전망은 뭐 비슷합니다. 역시나 저점을 높이고 고점은 낮아지고는 있는데 여기서 뭐 일봉으로 보면 하루 이틀 빠지려면 빠질 것 같고 올릴 것 같은데 아직은 선방이 유의하다고 보고요. 역시나 실적이 함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호전주 쪽으로 IT, 자동차인데 퍼스트는 좀 IT로 보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비중을 채워나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 PBR보다는 저 PER 개념을 이제 더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어닝 시즌 25일 현대차 실적 발표인데 그때쯤 피크가 될 것 같아. 그리고 뭐 관심 업종 여전히 IT가
가장 그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동차 뭐 조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